네,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오늘은 노벨 경제학상이 증명한 시대, 이제는 창업 경제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노벨 경제학상이 증명한 시대, 이제는 창업 경제로 간다. 이 창업을 이야기하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두 개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자, 기존의 노벨 경제학상은 대부분 21세기 자본처럼 네, 부를 나누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경제 노벨 경제학상은 창조적 파괴의 이론을 발전시킨 두 경제학자 필립 아지옹과 피터 하이트, 그리고 혁신의 문화를 강조한 조엘 모키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경제의 성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도전과 창업 정신에서 비롯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번 노벨상은 창업 경제가 시대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학자들이 창조적 파괴 이론을 발전시킨 학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좀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슈음페터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말로써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면서 낡은 산업을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엔 마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네, 근데 마차 산업이 망해야지 자동차 산업이 생기잖아요. 음,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망해야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네. 산업이 무너져야지 새 산업이 들어올 수 있다. 경제는 이런 파괴적 혁신을 통해 발전한다는 걸 수치적으로 이번에 증명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기존의 산업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창조된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키오 교수는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요. 이분은 다른 방식으로 봤어요. 기존에는 혁신은 기술로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혁신은 기술보다 문화적 토양에서 자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산업혁명도 기술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 덕분이었다. 즉, 제도와 문화가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가 혁신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창조적 파괴 이론을 이야기한 두 학자와 또 이 혁신이 문화적인 또 토양에서 자란다고 말한 모키오 교수 이렇게 이분들이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건데 이번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이 말하는 어떤 공통된 메시지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는 일자리를 찾는 시대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다. 세상은 고용 중심의 시대를 지나 창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 사회와 또 맞물려 본다면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급속도로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코더를 뽑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발자가 대규모 감축이 이어지고 있죠. 할리우드에서는 작가와 신인 배우들이 AI 대체 반대를 외치며 파업 중이고요. 이제는 육체노동, 사무직, 예술까지 AI 영향권 밖에 있는 일은 없습니다. 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전환점에 온 가운데 창업 경제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창업 경제는 단순히 새로운 회사를 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제 구조를 뜻합니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더라도 인간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AI가 인간의 노동은 대체하더라도 인간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은 대체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창업 중심의 사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창업 중심의 사회라는 거는 모두가 창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농업을 다 했었죠. 100년 전에는 인구의 98%가 농업을 했어요. 근데 공장이 들어서고 나서 농업 인구가 확 줄고 공장 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으로 넘어갔죠. 근데 지금은 창업 인구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음, 중요한 건 사람마다 창업자적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더라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람, 즉 내면의 창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벨상 수상자들이 말한 기업가 정신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창업자적인 사고를 갖는 게 지금 변화하는 사회엔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의 이런 변화와 우리 교육 제도 간에는 간극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에게 원하는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뭘 하고 싶다 그런지 얘기하지 아세요? 유튜버, 음. 틱토커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해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교육은 여전히 노동자 중심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를 발명하는 사람. 그리고 유튜버가 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펙과 시험, 공무원, 대기업 취업을 해서 안정된 직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상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대체하기 때문에 이제는 직업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이 변화하는 또 사회 상황에 맞춰서 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교육이 노동자 중심에서 창업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식 암기에서 문제 해결로 성적 중심에서 도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내가 나의 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너가 일을 만들면 기계가 나머지 일을 해줄 거야. 너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기업가 정신은 일종의 사상이고 철학이고 종교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네. 스스로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좀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기업가 정신을 제가 뭐 사상, 철학, 종교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로서 누군가에게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자본주의 사상 교육을 받기 음.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활성화된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없어질지 또는 새로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큰딸을 코딩을 가르쳤어요. 네. 그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 1,000만 코딩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였거든. 네. 근데 지금 코더들이 쫓겨나고 있어요. 무슨 직업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은 인공지능이 하니 나는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기업가 정신, 좀 창업 정신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 기업가 정신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능력들을 말하는 걸까요? 세 가지입니다. 진실성, 혁신성, 위험 감수성.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창업 삼원칙 있잖아요. 시장이 있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폐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정신적으로 바꾼 형태입니다. 결국 시장을 읽는 눈이 지질성이고요. 새로움을 만드는 힘, 혁신성이고 실패를 감당하는 예측 능력이 바로 위험 감수성입니다. 네. 그럼 이런 방향의 교육 전환이 실제로 좀 가능할까요? 네, 일부 움직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기업가 정신 과목이 신설되고 대학에서 창업학 전공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의 목표가 취업인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멀죠. 정부의 역할은 창업을 가르치는 교육을 넘어 창업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창업 환경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문제인가요? 너무 쉽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본과 계획 없이 창업하고 너무 쉽게 망합니다. 창업은 어렵게, 폐업은 쉽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창업은 쉽고 폐업은 어렵게 돼야지만 그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창업을 어렵게, 폐업은 쉽게 이런 환경이 갖춰지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업을 어렵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무작정 진입을 막자는 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 창업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죠. 예를 들어 창업교육 이수제, 경력 인증제 같은 제도를 만들면 좋겠고 창업 면허제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재력, 능력, 경력 그리고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진입하게 하자는 겁니다. 저는 스타트업의 창업 방식을 자영업에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 투자받고 창업을 할 수 있게 말이죠. 네. 그렇다면 폐업을 쉽게 하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실패를 죄처럼 보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은 폐업하면 신용불량, 파산, 재기불가 완전히 세트로 낙인이 찍힙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는 실패한 사람을 경험자로 대하죠. 정부가 폐업자를 보호하고 재창업 지원금, 채무조장 같은 제도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 여기서 폐업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네. 폐업이 마냥 실패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서양의 많은 회사들이 M&A를 할 때 거의 실패한 그 스타트업들을 많이 인수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험을 한 10,000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5,000번 하다가 그만둔 거기 때문에 나머지를 인수해서 나머지 5,000번을 인수하는 겁니다. 근데 그 10,000번 중에 하나가 성공하면은 조대, 10조 대, 100조 대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패를 통해서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는 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의 순환입니다. 모든 창업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새로운 시도를 낳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은 어렵게, 폐업은 쉽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자영업 구조는 어떤가요? 너무 많고 너무 힘듭니다.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아요. 음, 2023년에 98명이 그리고 2024년에 100만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경고음입니다. 이제는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질을 높이는 창업 정책으로 가야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이 뭐 많이 해주긴 한데 대부분 보조금 중심입니다. 앞으로는 역량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 R&D,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죠. 네. 또 지금 지역 간의 여러 가지 창업 환경의 격차 문제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수도권 편중이 심각합니다. 창업 지원군의 70% 이상이 서울과 경기로 몰려 있죠. 이러한 지방은 인구가 줄고 결국 경제가 붕괴합니다. 지방마다 특화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지역 창업 허브가 꼭 필요합니다. 네. 지금 강조하신 대로 이 창업 경제 시대로 간다면 앞으로 노동 시장엔 어떤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고용이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한평생 직장에만 머물지 않고 고용, 창업, 재취업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정함입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창업 경제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하죠. 네. 이제 AI 기술이 좀 만연한 AI 시대에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속도입니다. AI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제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교육, 노동, 창업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AI가 만드는 부가가치는 소수에게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창업 경제 체제로 전환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지금이 1929년 대공황 직전의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당시에는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죠.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영화, 방송 산업의 서비스 산업이 대량 실업 직전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적절한 교육과 직업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인 공황을 막고 나서야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이 증명한 시대, 이제는 창업 경제로 간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창업 경제라는 게 어떤 건지, 또 창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은 인간의 도전 정신에 상을 준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안정 속에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파괴와 재생, 도전과 실패, 그리고 재도전이 세상을 앞으로 움직입니다. 교육은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제도는 실패를 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창업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창업경제, 그리고 중심에는 진취성, 형질성, 위험 감수성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첫째, 교육을 바꾸고, 둘째, 제도를 고치고, 셋째,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창조적 파괴가 건강한 순환을 이룰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